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사 4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클레이튼, 오르비체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녁에 좀 보니까 클레이튼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이튼이랑 이 오르비체인을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투자하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오르기 전에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이제 클레이튼 500원 밑에 있을 때 이제 오르비체인 그 빗썸 상장 시에 제가 그 매도를 좀 하고 클레이튼을 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산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클레이튼이란 자산이 저는 이제 믿음이 가는 자산이고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블록체인 자산인데,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싼 가격이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오르기 전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하면 사실 지금부터는 그냥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여유가 있어야만 우리가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오르비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르비체인은 굉장히 저점에서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른 자산을 투자할 때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기사를 좀 볼 건데, 신한은행도 이더리움 대신 클레이튼 택했다. 3일 전에 나온 기사예요. 닥터룸 블록체인을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신한은행이 이제 이더리움이랑 이제 이걸 하다가 클레이튼을 했대요. 클레이튼으로 이거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용해 왔지만 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사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을 사용하게 됐다. 이제 보시면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비용이 굉장히 최근 많이 들었잖아요. 이더리움에 지불했던 네트워크 수수료를 상당수 줄일 수 있게 됐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엔 내년 7월까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DApp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막 ICO 열풍이 불기도 하고, 막 ICO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막 투자자들이 따라 붙고,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사기 같은 그런 것들도 많았고 그런 부작용들이 많았는데,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을 좀 없애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클레이튼을 통해서 그런 디앱과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계속 말해 왔는데, 저는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이 플랫폼 코인이 이더리움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처럼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클레이튼이란 자산이 쓰이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 클레이튼이라는 자산의 장기 투자의 매력이 뭐냐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 카카오 코인으로 연 8% 이자 쏠쏠 이란 기사가 나왔는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와 은행 예금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디파이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은행이라는 어떤 그 기관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재원 삼아 이제 지급 준비율 맞나요? 그 용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을 은행에 보관해 두고 나머지 돈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게 은행의 어떤 예대 마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인데,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라는 기관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디파이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고, 그래서 이 디파이를 쉽게 좀 설명을 하면 탈중앙화 금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레이튼이라는 거고, 디파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어요. 실제로 네오플라이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오르빗 체인 위에서도 클레이스테이션이라는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죠. 클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6.5%의 이자를 주고 이 네오플라이는 지금 아마 8% 이렇게 주나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레이스테이션 이용하고 있고 6.5%를 받아가면서 이자로 복리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할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클레이트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근데 제가 투자했다고 해서 투자하시라는 말 절대 아니고, 투자를 하실 거면은 지금처럼 올라갔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마음 편한 투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저는 물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투자의 어떤 도가 트고 이런 게 컨트롤이 가능한 분들이면, 그리고 이 자산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기사는 미 보험사 매스뮤추얼에서 1억 달러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기사예요. 여러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스퀘어 이런 데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특히 이 기사가 의미가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1억 달러치를 비트코인 매입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이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금융회사에 종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그 자산 운용되는 자산들이 채권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채권은 정말 변동성이 상당히 적은 초안전 자산 중에서도 이제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보험회사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곳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게 사실 좀 놀랐습니다. 놀랐고, 비트코인이란 자산의 어떤 지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쿠팡 야놀자 이은 넥스트 유니콘 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력하다라고 했습니다. 업비트가 이렇게 대문짝하게 나왔는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회사는 클레이튼의 자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레이튼의 자회사 중에 그라운드 X가 있고, 또 클레이튼, 아까 말씀드린 이 카카오 코인이 클레이튼인데, 이 클레이튼 역시 그라운드 X라는 카카오 자회사에서 만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카카오가 이 블록체인에 한해서 굉장히 빠른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카카오 코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해왔고, 이 업비트 거래소도 이 17년도 불장 당시에 업비트를 이제 인수를 했나요? 투자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두면서 카카오는 준비를 다 갖춰놨다라는 거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카카오가 진행하고 있는 이 클레이튼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신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장기 투자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클레이튼과 더불어 저는 오르빗 체인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르빗 체인도 되게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 입장에선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해왔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해 왔는데,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횡보하는 기간에 사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잠깐만, 세로 고침을 한번 하고, 횡보할 때 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횡보할 때 사라고 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내려갈 때 횡보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비트코인으로 치면 여기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사고, 또 밑에서 횡보하는 구간, 이렇게 임매수했으면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만약에 또 이때 횡보한다 치면 이때도 매수,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횡보할 때, 이럴 때 매수하시면 평단가가 대충 여기 또 뭐 여기 매수했으니까 뭐 여기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초보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매수하는 게 차라리 좀 안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 이더리움 차트였는데 이 법칙이 대부분의 자산에서 통하거든요. 만약에 BTC로 보자면 BTC도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횡보할 때 사는 겁니다. 자, 횡보할 때 한번 샀죠. 또 여기도 뭐 횡보라고 칠게요. 뭐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또 뭐 급락할 때 사는 거 좋아요. 급락해서 진짜 공포 구간이다라고 할 때 이럴 때도 사고, 횡보할 때 또 사고, 또 횡보할 때 또 사고, 올라가서 횡보할 때 또 사고, 횡보할 때 또 사고. 그러니까 횡보할 때만 사도 우리가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 급등할 때는 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뭐 하락할 때 뭐 이런 구간에서 사고, 또 내려가서 횡보할 때 또 사고, 올라가서 횡보할 때 또 사고, 횡보할 때 또 사고. 그러니까 오름세에 있는 자산은 그냥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저는 제 투자 지론인데, 뭐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고 실행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르기 전에 사자. 그리고 올랐을 때는 굳이 올랐을 때 사야 된다면 횡보할 때 사자.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XRP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비트코인이 저는 여기서 좀 하락이 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RSI 지표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크립토 공포지수가 아직도 극단적인 탐욕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고점으로 93까지 찍었다가 지금 좀 95까지 찍었네요. 95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을 받았지만 90밖에 안 되었다. 저는 이 공포지수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만 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 공포지수가 90 이상에서 계속 유지된 상태로 상승장이 쭉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 없이 당연히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고,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커플링 장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이 여기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도 하락이 나와주겠죠. 그럼 리플 역시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요. 근데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그건 아니다. 왜냐면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저도 예상할 수가 없고, 밑에서 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되게 위험하다. 밑에서 잡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괜히 밑에서 잡으려다가 코인 물량만 뺏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차트를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리플도 저는 더 하락할 거라고 사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번에 그렸던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맞은 이 추세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리플의 가격은 사실 이 저항선을 뚫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고 낮고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이 추세를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이 예상되고 또 리플이 더 떨어진다라는 거고, 리플이 상승 직전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선을 잡아보면은 요 정도에서 형성되니까, 요 정도까지도 저는 충분히 하락을 맞을 수 있다. 이게 0.33달러인데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제 맞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제 생각이고 이만큼 안 갈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정말 단기적으로나마 한 번쯤은 터치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 솔직한 어떤 견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밝히고요. 지금 클레이튼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건들면 오히려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안 타는 게 좋다라고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주의를 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오르기 전에 사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르기 전에 사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조금 걱정이 돼서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이제 이 시장이 지금 클레이튼이나 뭐 오르비 체인 이런 거 말고도 기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가 굉장히 많고, 제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코인 아니면 앞으로의 가능성 있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있으면 뭐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이제 악플 다시는 분들도 많은데 악플을 달 게 아니고 그런 좀 좋은 정보도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